당신은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정과 긍정 사이에 그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의 차이를 재치 있게 표현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은 비가 오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고, 긍정적인 관점은 비가 온 뒤에 무지개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같은 비를 봐도 이렇게 다른 관점이 나오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관점으로 인해 벌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다가와 물었죠. 저 마을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농부는 되물었습니다. 전에 당신이 있던 마을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나그네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사람들이 어찌나 자기밖에 모르던지 넌덜머리가 나서 떠나오는 길입니다. 농부는 무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마을 사람들도 자기밖에 모른답니다. 그 말에 나그네는 자신이 물어봤던 마을과 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났죠. 얼마 후 또 다른 나그네가 다가와 아까의 나그네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 마을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농부도 똑같이 되물었죠. 전에 당신이 있던 마을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이 나그네는 아까의 나그네와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그 마을을 떠나오게 되어 지금도 무척 아쉽습니다.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저 마을에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나그네의 관점이 문제였던 것이었죠. 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발생해도 관점의 전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마쓰시타 고노스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중퇴한 후 여러 곳에서 자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1년의 절반은 알아 누워 지낼 정도로 선천적으로 약골이었죠. 그러다 그는 1918년 24살의 나이에 자신의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자신만의 경영 이념과 수완으로 자신의 회사를 급격히 성장시켰고 1989년 그가 94세로 운명할 때는 그의 회사는 종업원 13만 명의 세계 22의 다국적 기업인 파나소닉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영의 신이라 불리며 일본인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이렇게 대답했죠. 저에게 닥쳤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3가지 상황이 저를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온갖 힘들고 미천한 일들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은 것입니다. 이 경험은 한 기업의 흥망성쇠가 그 기업의 리더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키려 노력했죠. 덕분에 훌륭한 직원들이 파나소닉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써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운동을 했었고, 회사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건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죠. 덕분에 늙은 나이에도 회사에 계속 신경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겐 다 스승이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초등학교를 중퇴한 바보이기에 모르는 것이 있어도 전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묻고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죠. 그 습관 덕분에 제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묻다 보니 직원들도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직원들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 일할 수 있게 해 주었죠. 누가 봐도 정말 힘들었던 상황들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들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또한 그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둘 다 갇힌 환경에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면 단지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는 것 뿐입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감사를 하면 감옥이 수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직원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 회사는 항상 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점을 전환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알았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겠죠. 관점의 전환으로 인해 역사에 남는 책을 쓰게 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19세기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입니다. 또한 그는 프랑스 혁명사라는 명작을 쓴 작가이기도 하죠. 다음의 일화는 그가 프랑스 혁명사를 작성할 때의 일화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프랑스 혁명사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이웃에 사는 존 스튜어트 밀에게 읽어보라고 주었죠.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그 원고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원고가 버려야 되는 종이인 줄 알았던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토마스 칼라일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였던 결과가 그만 죄가 되고 만 것이었죠. 그는 좌절하여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문 밖의 풍경이 토마스 칼라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석공이 작은 벽돌을 하나씩 계속 쌓아서 높고 긴 벽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죠. 토마스 칼라일은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처음 프랑스 혁명사를 작성할 때도 한 페이지부터 시작하지 않았는가? 저 벽돌이 한 장씩 쌓여 저 벽을 만든 것처럼 하면 된다. 그는 즉시 한 페이지부터 다시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원고보다 더 잘 쓰기 위해 더욱 고심했죠. 이렇게 해서 그의 역작 프랑스 혁명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절은 한 남자를 이불을 뒤집었으며 한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긍정은 한 남자를 자리에서 일어나 역사에 남는 역작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관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긍정적인가요?